저희 장중심의 둘째 아들은 구유영이에요. 이들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평화롭다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평화로움으로 가장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항상 즐거워 보이기도 해요. 이게 머리 중심에 나는 행복하다. 그 칠류형의 해피함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 칠류형은 얼굴 표정도 항상 웃고 있고 가볍고 붕 떠있는 느낌. 진짜 말 그대로 해피한 느낌이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갖고 있죠. 뭔가 까불까불 장난꾸러기 같다면, 그럼 구유형은 진중한 표정과 못 표정하고 약간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뚱한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고뭉치들이죠. 이들이 자아 이미지는 나는 평화롭다라는 말처럼 구유형은 아기들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요. 그것이 세상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게 아이에게도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주변에서 저희 아들을 보고 와, 너는 항상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정은 무표정인데 굉장히 잘 놀고 뭔가 집중도 잘하고 혼자서도 잘 놀고 다 같이도 잘 놀고 아이를 보는 게 힘들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나 할까요? 하루 종일 단둘이 있는다고 해서 엄마를 막 들들 볶는다던가 힘들게 한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누나나 동생이 건들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아이예요.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같은 반 친구들 남자애들 중에 저희 아들만 장중심이고 나머지는 머리 중심의 아이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선생님 말로는 저희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항상 같이 놀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특별활동 같은 걸 하면 외부 강사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흥미로운 것들을 갖고 오십니다. 아이들은 또 호기심이 많죠. 근데 또 머리 중심의 아이들은 호기심이 낯선 마음을 이기지를 못해요. 아이들마다 표현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이 낯선 마음이 누그러지는, 불안정한 마음이 진정이 되고 재미와 호기심으로 발전해야 하는 약간 그런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이 꼭 필요한 편이에요. 근데 장중심은 그런 게 없어요. 뭘 딱 꺼내자마자 뭐야 재밌겠는데? 나 해볼래. 저거 뭐지? 바로 만져. 아주 즉각적으로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특별활동 시간에 강사 선생님들이 이거 먼저 해볼 사람 하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저희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약간 부끄러움이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막상 나가면 잘 막 못하겠어서 몸을 막 베베 꼬고 모르는 척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먼저 하겠다고 시작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욕심도 많고 열정도 넘치고 낯선 것도 별로 없고 에너지도 넘치는데 이렇게 좋은 행동만 하면 아이가 아니겠죠. 이건 저도 느끼고 선생님도 느끼는 아주 공통적인 건데, 가만히 혼자 냅두면 너무 잘 노는데 어쩔 때는 이 혼자만의 세상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고, 그것이 깨졌을 때 폭발하는 게 너무 심하다 라는 겁니다. 이 혼자만의 세상을 가지는 것은 구유형에게 있어서는 세상과 떨어져서 갈등과 고민으로부터 회피한 혼자만의 그런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구유형의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아들은 블럭이나 로봇 조립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서로 짝이 안 맞는 것들도 맞춰가지고 멋지게 하나 가득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근데 이걸 누군가 만지거나 가져가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면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화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거죠. 장중심은 이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잠깐 했었는데, 내가 만든 곳은 내 영역이에요. 여긴 내 거예요. 누구하고도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 중심의 아가들은 체계와 규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도 여기는 어린이집이고 이 놀잇감들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야 빌려줘, 친구야 같이 놀자, 수십 번 얘기해주고 알려주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놀잇감이 좋기는 한데 그것들보다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놀잇감이 그냥 어느 정도만 있어도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원하면 다 따라주기도 해요. 어린이집에서 꼭 지켜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해야 하는 행동들을 5, 6세가 되면 슬슬 몸에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성을 길러 나가게 되잖아요. 물론 머리 중심이나 가슴 중심의 아이들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 고집 부리고 난리치는 날이 있기도 해요. 근데 장중심의 아이들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절대로 허락이 안 돼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영역이고 싶어요. 욕심, 욕구가 끝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만약 친구가 내 장난감을 만졌다? 8유형이었으면 바로 주먹이 나갔을 거예요. 1유형이었다면 뺏기자마자 바로 그 친구에게서 장난감을 뺏어오거나 화가 난 상황을 선생님께 얘기해서 그 친구가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선생님 모르게 은근하게 복수를 해줍니다. 어른들 모르게 은근하게 복수를 해주는 그 모습을 제가 2-3번 정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한 대 콱 쥐어봤거나 밀치면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씩 웃고 있는 1유형 아이를 봤거든요. 8유형보다는 덜 폭력적이고 9유형보다는 머리를 잘 쓰는 그런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9유형은 8유형만큼 폭력적이지도 않고 1유형처럼 머리를 똘똘하게 잘 써서 복수를 해줄 정도까지의 성향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화는 나요.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는 거죠. 때리지도 못하고 복수도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니까 그 화가 쉽게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아요. 진짜 화나게 하면 자기 장난감을 망가뜨린 동생 머리를 한 대 콱 때린 적은 있지만 그건 진짜 가끔이고 평상시에는 그냥 울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이르고 그게 다예요. 엄청 억울함을 표현해요. 내 영역, 내 평화를 깨는 것은 그 무엇도 참을 수 없어요. 이건 내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장중심의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린다고 3가지 중심 울음 설명해서 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 둘째가 새벽에 깨서 배고프다고 울기 바쁘던 녀석이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쯤부터 새벽에 깨서 배가 고파지면 엄마를 때립니다. 누워서 자고 있는 엄마를 그 작은 꼬마가 작은 손으로 퍽퍽 얼굴을 칩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항상 새벽 6시쯤에 일어났었는데 아이가 깨면 아빠나 누나가 이제 더 자야 되니까 방해되지 않도록 제가 핸드폰을 챙겨서 아이를 안고 거실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났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는 핸드폰을 엄마 얼굴에 집어 던지는 거야. 나와 이러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이제 엄마 얼굴에 집어 던지고 자기는 거실로 기어 나갑니다. 그 거실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옹알이로. 엄마 뭐해 빨리 나와 나 배고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저는 맞았으니까 뭐 얼굴을 막 감싸주면서 핸드폰을 챙겨가지고 막 진짜 어이없네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나왔었어요. 그게 참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누나한테 관심이 가 있을 때도 가까이 다가와서 엄마 어깨를 퍽퍽 칩니다. 엄마 나랑도 같이 놀아야지 하는 거죠. 아빠가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아빠한테 막 기어가는데 그게 막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뭐 좀 땅땅땅땅 기어가는 게 아니라 퍽퍽퍽 무슨 원상폭격 하듯이 아빠한테 기어가서 손으로 아빠 얼굴을 빡 때립니다. 아빠 나랑 놀자 이런 거겠죠. 장중심인데 아직 언어를 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힘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힘을 쓰는 것이 옹알이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내가 내 힘을 썼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영유아에서 유아로 옮겨가면서 말을 배우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둘째가 성장 발달이 뭐든지 다 빨랐는데 말도 진짜 빨리 배우더라고요. 근데 표현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쯤 밖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허공에 대고 막 주먹질을 엄청 힘차게 해대는 거예요. 뭐라고 막 하면서 허공에 주먹을 막 찔러 넣어요. 뭐 하는 거야? 누구랑 싸우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바람을 물리치고 있어. 엄마 나 잘하지? 내가 바람을 이겼어? 이러면서 엄청 신나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우산을 새로 사줬는데 요새 봄부터 계속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럼 새로 산 우산을 들고 나가가지고 빗방울들을 막 내리치면서 말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비를 부숴버리고 있어. 말로 표현 못했을 때는 자기 언어들을 주먹에 실어서 가족들을 퍽퍽 때리더니 그런 거친 것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서운하고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눈 똑바로 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여기서 조금 분노가 더 올라가면 나 엄마 때릴 거야. 엄마를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얘기해요. 그럼 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왜? 화가 났어? 엄마가 또 우리 아들을 화가 나게 했나? 물어보면은 엄청 심통난 표정으로 화가 났대요. 막 얘기를 해줘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부셔버릴 거야. 물리칠 거야. 날려버릴 거야. 이런 언어들을 장중심들은 많이 하는 편이고 위험한 행동도 겉들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이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긴 것에 대한 칭찬을 바라고요. 제가 본 1, 유형의 아가는 둘째인데 질투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형이 엄마한테 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반드시 자기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이제 아빠가 안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랑 형이랑 뭔가 꽁냥꽁냥한 분위기를 퍼뜨리면 말을 못하던 시절에는 온몸으로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엄마에게 가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잘 걸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러한 순간에 형이 엄마한테 있으면 형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아니면 형에게 시비를 걸어서 몸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더라고요. 장중심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욕심도 많은데요. 장중심은 욕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그게 더 확실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진하는 것은 8유형, 가질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9유형, 주변 상황을 통제하면서 손에 넣는 1유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누구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방해가 되는 사람은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분노를 뿜어낼 것입니다. 제가 본 1유형의 아이를 설명하려면 부속 유형 설명이 약간 필수적인데요.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에는 3가지의 부속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 개인적 본능, 사회적 본능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애니어그램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 영상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할 수 있지만 애니어그램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일단 이것을 보고 부속 유형 이론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만으로도 내용이 넘치는데 이론 설명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 설명은 충분히 카테고리별로 강의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 놓은 것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속 유형을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자기 보전 본능은 내 자신, 나 개인의 안전이 중요한 사람이고 개인적 본능의 사람은 너와 나,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 사회적 본능은 우리 모두 공동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본능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나의 안전, 너와 나와의 관계, 사랑, 우리 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마치 나의 생존과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9가지의 성격 유형은 각기 다 다른 모양새지만 또 자기 보존의 사람들, 개인적 본능의 사람들, 사회적 본능의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게 돼서 활동 범위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속 유형이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들과 같은 9유형의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9유형의 아이들은 저희 아들보다 3살이 많은 아이였어요. 저희 아들은 처음 보는 형이어서 처음엔 조금 더 지켜보고 관찰을 하더니 점점 궁금해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같이 놀자는 신호를 막 보내는데 그 아이는 같이 놀고 싶어 하면서도 관계에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형이면서도 엄마 주위를 빙빙 맴돌고 주변 상황이 낯설어서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장중심의 9유형은 다 저희 아들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고 적극적이면서 저돌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른인 9유형에게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다른 9유형을 보니까 뭐지? 저 아이는 분명히 9유형이 맞는데 그리고 그 엄마도 저도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생활 스타일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아이들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린이집 너무 비싸니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낯선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고 많이 경험해 왔을 텐데 왜 더 어린 우리 아들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 하면서 놀다 보니까 거실에 앉아있는 그 엄마의 주변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멀리 갔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그것을 보면서 저 아이는 자기 보존이구나. 그럼 우리 아이는 사회적 본능인 거네? 하고 그날 깨달은 겁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막 돌을
있을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이 아들의 부속 유형을 느껴볼 새가 없었고, 또 저희 딸을 봤을 때도 이게 부속 유형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저희 딸이 워낙 저희한테 많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을 그 아이 본연의 그 유형의 색깔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첫째 딸아이의 유형과 자기 보전이라는 것이 합쳐지면서 나온 결과더라고요.